이 손톱 밑에 가시 뽑기라고 비유되죠. 바로 규제 완화 얘기입니다. 요즘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요,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런 가시들을 오는 6월 안에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 힘을 쓰라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규제 개선을 정부에 먼저 요청했다고요? 먼저 했습니다. 중소기업 43.7%니까 뭐 거의 과반수가 되는 숫자가 규제를 좀 개선해달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덕수 대행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규제는 개선이나 규제 완화는 없다. 규제는 철폐의 대상이지. 아예 없애야 이것들이 뿌리까지 뽑혀져서 간다는데 조금 네. 굉장히 톤을 낮춰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또 왜 이 규제 철폐와 이 완화 개선 등의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사실 재정 세제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박자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그다음에 금정적인 금융적인 지원 이것들이 같이 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경기 전망 지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추경 나와 있죠, 재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가면은 이번 타이밍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는 신문고, 이 이름이 참 그렇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신문고를 통해 현장 건의를 수렴한 뒤에 북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5개 업종에 60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12건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먼저 제조, 건설업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조 건설업 분야. 옛날에 뭐 노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쓰죠.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를 많이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은 국내의 수도권을 비롯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딱 그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권역을 쉽게 말하면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오신 분들도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비수도권에서 A 권역에서 B 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훨씬 더 이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손이 넓어지고 신규 외국인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이 많아야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철폐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중급 전기 기술자 전입 요즘 이런 것도 힘들다고 국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중급. 그래서 네. 예, 중급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실력 있는 분들을 이 기술자를 자격 주는 이런 부분도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무슨 실적이니 뭐 급순이 현장에서 일 잘하는 분이면 써야죠. 그런 생각하고 못을 가시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기준도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많은 티오가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하면 이 20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내국인을 못 구해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이게 좀 상반되는 거 진짜로 상황이 안 맞아요. 예,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돼 버렸거든요. 따라서 이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금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시장을 아주 과감하게 열어서 나가지 않으면은 진짜로 세계에서 같이 다 걱정해주는 우리 인구 감소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이거에는 지금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철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최근에 시골을 이렇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뒤에서 볼 땐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니까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십니다. 아, 자, 전기공사 기술자는 과거에는 무슨 학위를 보고 뽑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을 때 예전에는 중국 기술자를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3,000명 정도나 중국 전기 기술자가 못 알았던 거예요. 특히 중급을 한다고 하면 중급을 다루는 분들이 태양광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지난 정부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되는 시설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줄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무가들의 어떤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대학 나오고 자격증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하도록 해서 현장의 공급 인력난을 지금 해소하는 그런 걸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은 승급할 기회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한 3년, 4년 뒤 2029년에 가면은 중국 기술자에 대한 인력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13,000명 이상을 벌충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왜 진즉 좀 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죠. 자, 앞으로는 이 카페라고 하죠. 에서도 이 복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규제를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그 요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복층하면은 매장이 2배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4, 5m까지 하고 있는데. 자, 저런 겁니다. 네. 이거를 2층으로 이제 상하층을 만들려면 1.7로 제한을 완화하면서 네. 되면은 지금 4m짜리 지금 2층을 쓰려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줄여주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러면 지금 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한 22만 명 정도의 이런 식당업자 소상공인에게 곱하기 한 5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뭐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카페 복층 구조 변경입니다. 네, 얼마 보기도 좋고요. 우리 사회에 참 이 못과 가시가 이렇게 많이 박혀 있었나 싶습니다. 건설, 기계에 대한 5개 광고. 자, 이걸 왜 안 하는지. 외국에는요, 트럭 광고 가다가 얼마든지 보거든요. 이게 늘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취지도 저도 입법 취지, 규제 취지를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지금 현장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덤프트럭, 레밍콘 트럭, 지게차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광고하려고 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럭 외에는 5개 광고 못해.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많이 광고를 하고 이 부분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데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사업장 옆에 5개 광고를 해놓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알고 찾아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 27만 5천 대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그 트럭 외에 레미콘 트럭, 지게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활용되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도 사실 혹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또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보안 정책도 같이 챙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출이 불발된 식품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한글 스티커를 붙여서 팔 수 있게 됐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현장에 가면 이거를 이제 라벨 가리라 그래서 이걸 아예 다른 걸로 이제 갖다 붙이는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변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지지는 않는 잉크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수출이 이제 불발이 되더라도 유통기한이 넘으면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되지만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조, 가공이냐, 급식용, 그다음에 기부용 뭐 이런 걸로 한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국내 유통의 이 법령을 따르는 차원에서 한글로 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연간의 효과가 있냐면 용도도 많아요. 제조, 가공, 조리, 급식, 기부, 행사. 예, 저거 없이는 못 돌아다니까. 그러면 저것이 60억 이상의 지금 효과들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비용 절감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공 분야에 납품하는 데 들이는 시간, 비용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죠? 사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규제 중에 규제거든요. 공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그 납품을 하고 할 때 공인인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해썹 인증이라든가 해썹, CS 예. 일정 이런 부분이 한 12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 같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또 엄격한 현장 심사까지 규제에 규제 넘어가면 또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철폐한다라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조달 참여 인증 사업장에 중복 심사 면제를 해주고 또 공인인증 12개의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 현장 심사도 면제해 준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심사비를 한 10억 가까이 줄여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물품 공급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그 제도적 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장 찍는 데가 많은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이 공무원들이요, 이 자기가 살려고 자꾸 뭐 도장 찍고 서명하는 걸 만드는 거, 그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창업 인증기업 부문에서는 이 청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돋보이네요. 네, 여성 장애인들한테는 이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년 창업을 할 때도 그 문턱을 낮춰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가고요. 이거는 뭐 결국 지방 계약의 진입 장벽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청년 기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 사다리로서 크게 이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저는 뭐 이 개선책이 제일로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청년 기업들에게 지워진 이 못이나 이 가시는 다 뽑고 사다리 자꾸 놓아줘야죠. 자, 오는 7월부터는요. 청년 창업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업 인큐베이터라 불리우는 창업 보육센터에 청년들이 들어가면은 우대해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초기에 창업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심사에 청년 우대 조항을 있어서 초기에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업 공간을 확보하고 이 창업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은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법률적인 지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즘 취직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은 창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대학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이런 얘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정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런 걸 지금해야 하는지 정도로 생각되는 정말 그런 규제 개혁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남는 전력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못 판 거죠. 농업 경영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농업에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이것들 어떤 이익으로 그다음에 영업으로 못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농업법인이 이제 그러니까 뭐 만들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 물론 먼저 농사나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쓰겠죠. 그 부분들을 팔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뭐 농사 안 질 때도 있지만 이거는 태양은 계속 있으니까 전력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한 2만 6천여 개의 농업법인에 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아니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예, 2만 6천 개가 넘는다면 네. 큰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쉴 때 계절적 휴경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태양은 전기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랑드록이 나왔던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태양은 영원히. 자, 서해에서 밤에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걸 조건부로 허용했다고 하네요. 자, 이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한마디로 어민들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낮에만 조업하는 그런 것과 밤에까지 조업을 하면은 그 소득이 2배나 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서해란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보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의도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분쟁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전부터 이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야간 그 조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만 특별히 월경이라든가 어떤 월북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도 면적의 4,000배, 그러니까 서해 5도 인근의 조업 한계선 이남 12,000제곱킬로미터를 오케이 해서 야간 네.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선들 그 시골에 있는 그 어촌 계뿐만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해군, 해경이 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업도 보호하고 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침탈도 막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좋은 어떻게 보면 어촌 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무려 36년 만에 풀린다는 이 야간 조업 금지 조치. 경제 효과가 기대되죠? 그렇습니다. 연 850억 이상의 어획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3만여 이 어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반기는 것들은요, 갈치하고 오징어는요, 밤에만 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희귀어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고급 어종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안 어민의 소득 증대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요, 면적만 보면 여의도 400배입니다. 네, 우리 어선들이 마음 놓고 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최진영 대표 그리고 최양호 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